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2월 13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올망졸망 꼭지를 한 말씀 드려보려고 하고,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총기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말씀을 아마 듣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제목에도 적은 것처럼 볼트 액션, 블로백, 가스 작동, 리코일, 들어보신 것도 있고 안 들어보신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중에서 한 두 개 이상의 용어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적용되느냐,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정보를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살을 더 붙일 수 있을 정도, 더 세련되게 가다듬을 수 있을 아주 기초 용어 정리 정도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신도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기초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그렇진 않은데, 놀이쇠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용어를 위해서. 이 놀이쇠가 이거고, 영어로는 볼트라고 하죠. 그래서 볼트 액션이라는 말에도 보면은 볼트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볼트인데, 이것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소총으로 탄을 쏠 때, 군총도 마찬가지고 약실에 총알이 딱 들어가죠. 그리고 발사가 되면 총열을 따라서 홈이 파여져 있고, 강선이 파여져 있고, 그걸로 이제 회전력을 받아서 발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탄피 안에 들어있던 화약이 폭발하면서 급격하게 팽창하게 되죠. 엄청난 압력이 발생하고, 압력의 힘이 총알을 그냥 확 낀 채로 확 밀어내는 거죠. 총알에 홈이 패일 정도로 표면에. 자, 그럴 때 이쪽 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볼트예요. 그래서 콱 끼어서 꽝 하더라도 이걸 단단하게 버텨주는 역할을 하고, 다음 탄알을 장전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일단 그 충격을 받아준 다음에 다음 탄이 올라와야 되죠. 그걸 수동으로 하든 다른 힘을 활용해서 하든 다시 밀려난 뒤로 당겨져야 되고, 당겨지면서는 뭡니까? 탄피를 걸고 나와야 되죠. 탄피가 남아있으니까. 그죠? 탄피를 배출을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 다시 밀어 넣을 때는 새로운 탄을 걸고 안에 채워줘야 돼요. 그게 이 놀이쇠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모양들이 해주는 역할이에요. 체결에서부터 탄피 물고 나오는 거, 다시 들어갈 때는 탄을 물고 들어가는 거, 새로운 탄을. 그걸 수동으로 하느냐, 어떤 힘에 총을 발사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힘을 활용해서 하느냐, 그 차이가 이 총기의 발사 방식의 분류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놀이쇠, 영어로는 볼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걸 어떻게 움직이느냐, 앞뒤로. 놀이쇠 전진, 후퇴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걸 손으로 하느냐, 총이 발사할 때 나오는 가스의 힘으로 하느냐. 가스의 힘도 이용할 때 간접적으로 이용하느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용하느냐. 또는 가스가 아니라 총이 발사할 때 나오는 충격이죠. 우리 포를 쾅 쏘면 뒤에 주퇴 복자기가 쾅 받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쇼크 옵저버 같은 거죠. 자동차에 그 안에 오일 들어있고 가스 들어있는 쇼크 옵저버, 충격 흡수 장치. 그것처럼 그 충격을 이용해서 놀이쇠를 전진하고 후퇴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분류 방법이 달라져요. 각각의 장단점이 좀 있겠죠. 그래서 쓰여지는 총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가장 단순한 볼트 액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 속에 있는 거는 K14 저격총이죠. 우리가 쓰는 거고, 이런 이제 저격총의 볼트 액션이 많이 쓰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 처음에 출발할 때 이렇게 출발했죠. 사람의 손으로 놀이쇠 후퇴 전진을 하는 거고, 이게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부품의 숫자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 간의 간격을 되게 촘촘하게 할 수 있어요. 여유를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움직이고 저것도 움직이고 이래 되면은 안전 마진을 좀 줘야 되는 거죠. 부품까지 움직일 때 하는 문제가 생길 소리가 많아지니까. 그러면은 정밀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자동 방식이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격총은 아직도 볼트 액션을 쓰고 있는 것인데, 자, 볼까요? 이해하기도 제일 쉽죠. 아까 이제 놀이쇠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볼트 액션 방식은 사냥총 같은 데도 많이 쓰이죠. 사람의 손으로 당기죠, 이거를.
그래서 오른쪽에 레버가 하나 달려 있어요. 손잡이가.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들어오고 나가면서 이게 살짝 돌죠. 살짝 돌면서 물릴 때 착 제끼면은 체결이 딱 되는 거죠. 약실을 딱 막아서는 거죠. 노리쇠가. 그래서 꿈쩍도 안 하죠. 풀 때는 돌려서 뒤로 제끼죠. 예. 딱 제끼면서 뒤로 이제 노리쇠를 후진시키면은 나오면서 탄피를 걸고 나오다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탁 치는 부위가 돌출되어 있는 부위에 탁 부딪히면 탄피가 바깥으로 딱 빠지죠. 그 다음 재장전을 할 때는 탄창에서 올라와 있는 새로운 총알의 뒷부분을 탁 물고 들어가서 약실 쪽으로 쭉 밀어넣고 체결, 발사 준비. 이게 노리쇠의 수동 조작이고 이것이 영어로는 볼트 액션 방식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단발만 되는 거죠. 단발 쏘고 다시 단발 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구조는 엄청나게 단순하죠. 그래서 움직이는 부품들이 연계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정밀성이 훌륭하다. 이런 부분이 지금 장점으로 부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용도의 총으로 특히 저격총이나 사냥총 이런 용으로 좀 쓰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 소개드릴 거는 이제 블로우백이라는 건데 이걸 아마 이제 가장 많이 적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이것을 쓰는 총기가 좀 적고 우리 군에서도 자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블로우백인데 이 그림 속에 있는 총기는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사용했던 기관 단총이죠. 예, MP40, MP40이라는 거죠. 유명하죠. 예. 자, 이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더 단순한 거예요. 대신 이거는 주로 이제 연발 발사 전용으로 되어 있죠. 블로백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노리쇠가 왔다 갔다 할 때 아까 볼트 액션 같은 경우는 노리쇠가 딱 전진하면은 착 체계를 하면서 딱 채우잖아요. 그 길을. 그래가지고 총알이 꽝 발사가 되더라도 뒤에 있는 노리쇠는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거와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노리쇠가 체결이 안 돼요. 이거는. 노리쇠 체결이 안 되고 그 가스를 그냥 확 뿜어져 나오는 가스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가스가 빡 뿜어져 나오면은 총알이 총구를 떠나자마자 얘는 뒤로 밀려요. 그러면서 노리쇠가 후진을 하는 거예요. 가스의 폭발 압력을 이용해서 노리쇠가 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리쇠가 할 일을 다 하는 거죠. 이제 탄피는 이제 빼내고, 새로운 들어가면서는 다시 새로운 탄피를 물고 들어가고. 자, 그리고 이거는 들어갈 때는 사람이 손으로 밀어 넣는 게 아니니까 이제부터는 당연히 스프링이 여러 군데 사용됩니다. 그죠? 꽝 밀려 나왔다가 그럼 스프링이 압축되죠. 뒤에 어디선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깜짝이 줄어들게 되면 그 스프링이 이제 눌리는 힘, 축적된 에너지로 다시 노리쇠를 앞으로 밀립니다. 그렇지만 탁 체결되지는 않아요. 그럼 뒤로 밀리지 않으니까. 자, 이거 방식으로 딱 보셔도 느끼시겠죠. 총알이 나가는 에너지를 노리쇠가 다 받는 거예요. 그게 완충이에요. 완충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충도 하면서 노리쇠 역할도 다 하는 거죠. 대신에 또 노리쇠가 정확히 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도라는 부분에서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다른 예를 하나 더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총이죠.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가 개발했던 PPSH-41 역시 유명한 소총이고 우리 따발총이라고 이제 6.25 때도 사용됐죠. 이건데 같은 방식이에요. 이것도 이제 블로백 방식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노리쇠가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꽝 하고 쏘면은 뒤로 충격을. 그렇기 때문에 총알이 발사될 때 그 충격을 노리쇠가 다 받기 때문에 노리쇠가 다른 총들에 비해서 무거워져야 돼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대부분이 이게 뭐냐. 그럼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겠죠. 손으로 들고 다니는 총인데 무게 중심부터 해서 무게 자체까지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 단총은 주로 근총탄을 활용해요. 앞에 보셨던 MP40 같은 경우는 9mm 탄을 쓰는데 그 탄이 아주 효율적이라서 지금 그 2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그냥 표준 탄환이 된 거죠. 권총탄이. 그리고 이 따발총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러시아제 권총탄을 썼었어요. 이거는 그 블로우백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근데 실제 권총에서는 그럼 이걸 쓰느냐?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거의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총탄을 견디기에도 이런 기관 단총에는 괜찮은데 권총에다가 그 노리스를 넣을 경우에는 이 자체가 크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총에서는 사실 이 용도로 쓰질 않아요. 같은 권총탄을 쓰긴 하지만 권총이라는 제한 조건 때문에. 자, 그래서 구조적 단순함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센 탄을 쓸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정확하게 물리지 않기, 체결이 딱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권총탄을 쓰는 기관단총, 단거리 전투에서 총알을 흩뿌리는데 그런 데서는 아주 효과적인 무기체계다. 예. 우리 이제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 중에서 이걸 쓰는 이런 이제 블로우백 방식을 쓰는 총이 있어요. 이게 K7 소음 기관단총. 일반적으로 좀 보기 어렵죠. 뭐 특수부대나 이런 데서 주로 쓰는 거겠죠. 이게 블로우백 방식이에요. 탄창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9mm 탄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MP40에 들어가는 9mm짜리 파라볼륨 탄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런 예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죠. 예, 또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가스 작동식. 예. 이거는 이제 K2 소총이죠. 예. 자,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블로우백 방식도 사실은 가스를 활용하는 거예요. 체결되지 않은 노리쇠를 꽉 미는 거죠, 뒤로. 예. 그리고 블로우백 방식은 하나 또 뭐냐면은 이렇게 뭐랄까 공학적으로 예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발사된 탄환이 총구를 벗어나기 전에는 노리쇠가 뒤로 밀리면 안 돼요. 그러면 총알의 위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노리쇠는 고정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한 지점을 잘 찾아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리쇠의 무게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탄환이 파괴력이 센 걸 쓰면은 화약 뒤에 에너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노리쇠가 뒤로 확 밀려버려요. 총알이 떠나기도 전에. 그럼 감소하고 왔다 갔다 하겠죠. 명중률도 떨어지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노리쇠가 무겁더라도 괜찮은 소총형 기관단총에 안에 권총탄을 쓰는 그런 총으로 국한된 거예요. 그런 작동 방식이. 그렇지만 이제 가스 작동식으로 오게 되면은 그런 이제 제한 요인이 풀리죠. 더 강력한 탄을 발사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원리는 블로백이랑 비슷해요. 블로백은 어떻게 뒤로 노리쇠의 전진 후진이 됐습니까? 노리쇠 후퇴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가스의 압력으로 후퇴가 됐죠. 가스 작동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블로백 방식 같은 경우는 노리쇠가 가스를 바로 맞았잖아요. 그런데 가스 작동식으로 오게 되면은 저기 총구의 총열의 한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의 위치에서 가스를 일부 받죠. 예. 그래서 그 가스가 뒤로 오면서 보통 한 2가지 방식 정도로 노리쇠를 후진시켜요. 예. 그러니까 이건 타이밍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총 빵 쏠 때는 뒤에 노리쇠는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총알이 앞부분까지 전진했을 때 가스가 그때 들어오니까 그때 움직이니까 블로우백 방식에 있는 그런 문제점이 사라져요. 그래서 위력이 큰 탄을 쓸 수가 있어요. 타이밍이 기본적으로 조절이 돼요. 이런 형식에서. 예. 이해되셨죠? 예. 가스의 일부를 빼서 노리쇠를 후진시키는 거예요. 즉 블로우백 방식의 개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 위력이 큰 탄을 쏠 수가 있어요. 자, 가스 작동식에도 대표적인 총이 이게 뭐 AK-47이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좀 전에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스 작동식은 총열의 특정 부위에서 가스를 뽑아 쓰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짧은 총열이 하나 더 붙여 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AK-47도 저 위에 돼 있죠. 예. 아까 우리 K2 소총 같은 경우도 위에 총열이 하나 더 붙어 있는 식으로 돼 있었죠. 저기가 가스가 올라오는 곳이죠. 예. 그래서 이런 모양의 특성을 딱 보면은 가스 작동식이구나 하고 단박에 알 수 있죠. 예. 블로우백 방식은 이런 게 필요 없죠. 또 처음에 언급했던 볼트 액션 방식도 없죠. 그냥 총열만 쭉 뻗어 있으면 되는 거죠. 총심만. 자, 이렇게 가스 일부 가져오는 방식에 보통 2가지 방식이 있죠. 가스 직동식이 있고 가스 피스톤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가스 피스톤 방식을 쓰고 있어요. 가스 피스톤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가스가 딱 올라오잖아요. 그럼 가운데 피스톤 이렇게 주사기처럼 그 피스톤이 딱 달려 있어요. 그 피스톤을 팍 미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가스는 거기까지만 가는 거죠. 그리고 배출돼요. 그 구멍으로 어느 정도를 밀고 나면은. 그러면 이 피스톤이 뒤로 확 가면서
피스톤이 이제 AK-47 같은 경우는 노리스의 몸체에 그냥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거는 K2도 그래요. 근데 요즘 많이 쓰는 뭐랄까 가스 피스톤 방식은 그렇지는 않고 뒤가 기계적으로 노리스랑 연결되어 있지가 않고 공이가 치듯이 이 피스톤이 들어가면서 노리스를 탁 쳐서 노리스를 뒤로 미는 그런 방식으로 작용을 한대요. 그게 뭐 쇼트 스트로크 방식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게 아무래도 진동이 좀 덜하다. 예, 그래서 요즘 나오는 소총들은 가스 피스톤 방식인데 쇼트 스트로크 방식이다. 즉 그 피스톤이 노리스랑 일체화되어 있지 않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대충 구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이게 이제 독일에서 2차 대전 말기에 이런 자동 소총을 처음 개발할 때 이걸 적용을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는 뭐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뭐 기본 화기에 일반적인 발사 방식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다음 네 번째 뭐냐, 리코일 작동식이 있어요. 리코일 작동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K6 중기관총이죠. 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쉬우냐 하면은 우리 포 사격하는 거 가끔 보시잖아요. 105mm 포든지 뭐 152mm 포든지 쏠 때 어떻습니까? 포신이 뒤로 확 들어가요. 그렇죠? 그 자체가 충격을 흡수를 해요. 포신이 쑥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주태 복자기가 달려 있죠. 뭐 기본적으로는 그 쇼크 읍소바를 이렇게 몇 개 붙여놓은 거잖아요. 안에 이게 유압 들어 있고 기체 들어 있고, 예. 그래서 그게 다시 막죠.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걸 리코일이라고 그래요. 예. 반동 쾅 오는 거. 예. 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블로백 방식하고 가스 작동식 같은 경우는 총알이 이제 발사될 때 나오는 그 팽창된 가스, 그것을 노리스를 후퇴시키는 에너지로 썼었잖아요. 그런데 리코일 작동식에 오면은 그게 아닙니다. 예. 여기는 포처럼 빵 쏠 때 뒤에 충격을 뒤로 쏠리는 충격이 있잖아요. 그 충격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총열 자체가 이제 총 몸하고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에 레일 구조로 돼 있어서 그게 확 밀리는 거예요. 먼저 어느 정도까지 밀리면서 힘을 받아줘요. 완충을 해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충분히 완충이 됐을 때는 더 이상 밀려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얹혀져 있는 노리스가 뒤로 밀려요. 그 충격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노리스의 후퇴가 발생을 해요. 당연히 이제 돌아올 때는 스프링으로 돌아오겠죠. 예, 스프링 힘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스의 힘으로 노리스가 후퇴되는 게 아니라 리코일, 반동을 받아주는 것을 그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노리스가 뒤로 가요. 그때 총신과 총신이 연결된 그 구조체가, 총 몸의 구조체가 같이 움직여요. 뒤로. 1차적으로 그게 움직이고 큰 충격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얹혀져 있는 노리스가 충격을 흡수하면서 뒤로 밀리면서 노리스 후진이 발생하는 거죠. 탄피 배출되고 다시 압축된 스프링이 풀리면서 새로운 탄이 들어오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리코일 작동식이에요. 자, 아까 포의 비율을 들어서도 느끼셨겠지만 이건 아무래도 파괴력이 큰 탄을 쓰는 경우에 이렇게 주로 쓰는 것 같아요. 물론 포 같은 경우는 뭐 노리스라는 게 없죠. 탄이 자동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니까. 충격 받는 방식은 리코일 작동 방식하고 비슷하죠. 다시 이제 탄은 사람 손으로 넣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총신 자체가 움직인다 했는데 발사하는 장면을 보면은 우리 K6 소총도 그렇고 그것의 원판인 M2 중기관총 마침 사진이 있어서 비교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위에가 이제 발사 전이고 밑에가 발사를 한 직후예요. 예. 저기 제가 노란 동그라미 치는 곳을 보시면 윗 사진에서는 간격이 제법 되죠. 한 2-3cm. 예. 그리고 발사한 후에는 충격으로 총신 자체가 뒤로 밀려요. 그럼 안에 구조체도 저걸 물고 있는 구조체 일부도 움직인다는 걸 뜻해요. 그러면서 완충을 한다는 거죠. 밑에 보면 간격이 좁혀져 있죠. 1cm 정도로. 예. 자, 이렇게 밀린 상태에서 요 다음 단계는 뭐냐? 노리스가 후진한다. 2차적으로 충격을 받으면서. 예. 그래서 진동 감소도 시키고 노리스 후진도 하고. 예. 이건 M2 중기관총이고 우리 K6도 이런 식으로 노리스를 작동시킨다는 거죠. 이게 리코일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대구경탄에 이제 많이 쓰이는 거죠. 포도 쓰이고.
그래서 반드시 또 그렇다고 해서 보면 대구경탄에 쓰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사례가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이게 K5 우리 군이 쓰는 이제 권총이죠. 이게 리코일 방식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권총이 이 방식이에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를 블로백 방식은 기관 단총에서 권총탄에 주로 쓰는데 그건 기관 단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권총에서 쓰기에는 그걸 블로백 방식으로 하기에는 노리쇠가 너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구가 발사된 총알이 총구를 떠나기 전에 이 노리쇠가 뒤로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총에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작지만 리코일 방식을 써요. 그래서 권총은 발사할 때마다 보통 슬라이드에 덮여 있어서 안 보이겠지만 움직입니다. 이게 1차적으로 총신이 몸통에 붙은 채로 뭐 노리쇠랑 같이 붙여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건 여러 가지 제조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은 그래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6하고 똑같아요. 총신이 먼저 움직이고 충격을 1차 받고 일단 감쇄된 후에는 그 다음에는 2차적으로 노리쇠가 충격을 받으면서 탄피를 배출시키고 그 다음 뒤에 스프링이 있겠죠. 다시 앞으로 나갈 때는 세 탄을 물고 올라간다. 자,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걸 가스 작동 방식은 왜 쓸 수 없느냐 여기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짧은 제 생각으로 이걸 설명을 해보면은 일단 가스 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총열이 길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총열이 짧기 때문에 여기에 가스 작동 방식을 적용시키려면 상당히 구조가 복잡해진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좀 더 기본적으로는 권총탄 같은 경우는 총신이 짧잖아요. 그래서 권총탄의 탄피에 들어가는 장약의 특성이 소총탄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짧게 빵 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굳이 설명을 비교를 하자면은 총신이 짧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힘이 팍 나는 폭발이 팍 되는 이런 화약을 써요. 대신 소총탄 같은 경우는 총신이 길잖아요. 그래서 팍 터지는 게 아니고 팍 하면서 밀어주는 힘이 더 중요해요. 예. 그리고 너무 세게 처음부터 하면은 이제 총에 해가 가잖아요. 총신에. 예.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쓰는데 권총탄처럼 총신이 짧기 때문에 가속할 곳이 없어요. 길이가. 그래서 처음에 빵 터지는 그 힘으로 총알을 밀어내는 건데 이런 거의 약점이 뭐냐면은 폭발 압력이 급격하게 줄어요. 굳이 그걸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가스 작동 방식을.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복잡하고. 자, 그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방식은 쓸 수가 없고 또 말씀드린 이유로 블로우백 방식을 쓰면 총이 너무 커진다. 무겁고. 그래서 리코일 작동식을 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우리 155mm 견인포죠. KH179라고 하는 거. 앞으로는 자꾸 보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전부 다 자주포로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 주퇴 복작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압하고 가스로 해가지고 충격을 완충을 시키잖아요. 네, 항상 발사할 때 보면 포가 쑥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게 리코일 방식하고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다시 탄피를 배출하고 탄을 물고 오고 이런 과정은 없지만은 완충을 하는 방식은 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함포 사격할 때도 그렇고 작게는 30mm 포 우리 차륜형 대공포 같은 거 30mm 포가 2문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병 전투장갑차 K21에 달려 있는 40mm 포 같은 것도 발사할 때 보면 포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다 이제 이런 방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는 이제 진짜 리코일 방식이겠죠. 다음 탄을 또 물고 들어오고 탄피 빼내고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그래서 그게 상당히 대구경에는 유효한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K6 같은 경우는 12.7mm죠. 그러면 그 끝부터는 그걸 써야 되느냐, 리코일 방식을 써야 되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게 러시아가 지금 쓰고 있는 중기관총이에요. 코드 중기관총이라는 건데 이것도 탄을 12.7mm 탄을 써요. 우리 K6랑 같은 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딱 보시면은 오늘 말씀드렸지만 밑에 총열이 작은 총열이 하나 더 붙어 있죠. 가스를 위해서. 총열이라고 말하는 게 좀 어폐가 있지만 총열 같은 것이 짧은 총열 같은 것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것이죠. 예. 짐작하시다시피 저런 형상은 가스 작동식이에요.
그래서 12.7mm 최신 기관총이거든요, 이게. 예. 2000년대 와서 개발된 총이에요. 그래서 M2 같은 거는 한 100년쯤 된 오래된 총이잖아요. 그래서 12.7mm 정도는 가스 작동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혼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 이제 급이 되면은 파괴력이. 그러면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총이 또 다 그렇느냐, 가스 작동식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 MG42, 2차 세계대전 때 뭐 상당히 유명한 기관총이었죠. 독일군이 썼던. 근데 이 방식은 또 리코일 방식이었어요. 이건 7.62mm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정확치는 않지만 그 정도 언저리 되는 기관총이 탄을 쓰는 이거 리코일 방식으로 썼었어요. 리코일 방식, 즉 총신이 계속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발사할 때마다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네. 그 힘으로 그 반동을 이용해서 노리쇠가 후진했던 거고. 근데 지금은 이걸 뭐 전후에도 지금도 쓰고 이와 유사한 형태를 쓰고 있는 나라들도 많죠. 독일도 이거 개선형을 지금도 쓰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오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방식이 특정한 것에 반드시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이제 7.62mm나 5.56mm 소총 같은 경우는 지금 가스 작동식으로 확실히 고정이 돼 있는 것이고, 기관 단총 같은 경우는 블로백으로 고정이 또 돼 있고, 또 권총 같은 경우는 리코일 작동식으로 또 고정이 돼 있지만, 기관총 같은 경우는 총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한편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림 속에 있는 건 K16이고, K16은 7.62mm고, K15는 이제 5.56mm죠. 이제 우리도 새로운 총을 가지게 된 건데, 이들은 딱 보시면은 밑에 짧은 총열 같은 것이 하나 더 붙어 있죠. 가스의 이동 통로죠. 예, 우리는 가스 작동식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예. 자, 오늘은 화기의 발사 방식, 노리쇠를 어떻게 후진시키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되는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려봤어요. 그리고 사례로 우리나라 총기들을 좀 활용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